안녕하세요. 저에게는 2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전혀 생각이 나질 않다가 술만 마시면 그렇게 생각이 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다음날 후회하고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락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 남친 집에 제가 자꾸 찾아가고 사귈 때처럼 시간을 보내게 돼서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니고 정말 잊을만 하면 찾아가곤 해서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술이 떡이 되어서 눈이 뜨면 항상 익숙한 천장 모습에 놀래곤 하네요. 제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전 남친은 별말 없이 받아주곤 합니다. 사귈 때는 그렇게 안 맞고 싸우는 일도 많았는데 잠자리만은 그렇게 잘 맞더라고요. 속궁합이 잘 맞는다는 걸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사귈 때 전 남친도 자주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별말 없이 그냥 파트너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 남친이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려고 하고 소개팅도 해보곤 했는데 술만 마시면 왜 이렇게 다시 찾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커플은 사귈 때 싸우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웠습니다. 남친은 저랑 트러블이 있으면 대화를 하기보다는 잠수를 타더라고요. 저는 받을 때까지 몇십 통을 전화를 하고 결국 안 받으면 집까지 찾아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게 일쑤였어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서로 지쳐서 관계를 이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이런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한 번은 진짜 다시는 전 남친을 안 찾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친구들과 새로운 사람을 찾자며 예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을 하고 헌팅 포차를 갔어요. 오랜만에 솔로의 느낌을 만끽하면서 신나게 술도 마시고 헌팅도 하면서 재밌게 놀았네요. 여기저기서 같이 술 먹자고 하니 괜시리 기분도 좋고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좋더라고요. 신나게 이 남자 저 남자 이야기도 하고 번호도 교환하고 놀다가도 결국 마지막은 전 남친이네요. 연락한 기억도 없는데 또 통화 목록에는 전 남친 통화 내역이 통화 목록에 잔뜩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그냥 전 남친도 너 이용하는 거고 너도 자꾸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고쳐지지가 않네요. 내가 또다시 연락하고 찾아가면 나는 진짜 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개더라고요. 한 달에 몇 번이나 갔는지 이제는 친구들한테도 말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전 남친 집에서 자고 온 날에는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전 남친도 저를 다시 여자친구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느껴지고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둘 다 이렇게 잠자리만으로 만나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 남친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정상은 아닌 거 알고 욕도 먹을 거 알지만 사연 보내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저의 꿈의 이상형이라고 할 만큼 청순 가련형의 여자친구는 항상 조신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정말 평생 함께하고 싶은 여자친구예요. 저를 늘 불안하게 하지도 않고 주변에도 잘 어울린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저희 커플은 딱히 싸운 적도 많지 않았어요. 또 서로 같이 있을 때는 서로의 신뢰가 깊기 때문에 의심을 하거나 폰을 훔쳐보곤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바람을 핸드폰 보고 잡았다며 아무리 믿는 사이더라도 폰은 가끔 보라며 내 여자친구는 그런 일 절대 없다고 큰소리 쳤는데 친구가 여자친구랑 바람으로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어느 때처럼 여자친구가 저의 집에 놀러와서 놀고 있었어요. 같이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피곤한지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궁금해졌어요. 사귀는 동안 한 번도 폰을 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봐도 될까? 갈등이 엄청 되더라고요. 여자친구 핸드폰은 지문으로 잠금이 되어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고 있어서 잠금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매일 연락하던 베프 친구들과 단톡방이 있더군요. 별 생각 없이 호기심 반으로 단톡방을 눌렀는데 거기에는 여자친구와 친구들이 나눈 적나라한 이야기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랑 만나기로 한 날 제가 조금 늦었는데 청순 가련형의 여친은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면서 제 험담을 한 것은 물론 지난주에 친구들과 술 한잔 한다고 해서 믿고 저는 일찍 잤거든요. 그날 술집에서 남자들과 헌팅을 하고 헌팅한 남자애랑 원나잇까지 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남자애가 잠자리를 잘한다는 둥 제가 알던 여자친구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 여자친구가 깼는데 제가 폰을 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모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제가 여친 폰 단톡방에서 보았던 욕설과 원나잇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고 자꾸만 생각나요. 또 너무 실망스러워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대로 여자친구에게 말해볼까도 생각했는데 또 제가 헤어지면 잊고 살 자신도 없습니다. 차라리 폰을 보지 말걸 하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이날 이후로도 여자친구는 항상 저한테 똑같이 대해줍니다. 근데 혹시라도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고 하면 집에는 잘 들어갔는지 혹시 남자들이랑 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때 원나잇 했던 남자애랑 계속 연락을 하는 건지 불안함만 커져가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 헤어지라고 할 것 같아 털어놓지도 못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저한테만 조신한 척, 여성스러운 척, 연기를 하고 진짜 모습은 아닌 걸까요? 연애를 하면서 이런 적이 없어서 매우 혼란스럽네요.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도 불안하네요. 여자친구 볼 때마다 그날을 생각하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대 음악하는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열심히 해왔고 대학교도 실용음악과를 졸업했습니다. 요즘 음악에 대한 열정과 꿈이 점점 사그라드는 느낌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제가 음악을 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끼고 태생적으로 재능은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몇 년째 홍대에 있는 지하 단칸방 같은 방음 연습실에서 먹고 자고 열심히 연습해도 생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원래 같으면 공연 섭외나 보컬 레슨을 틈틈이 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지금 전염병 때문에 싹 끊긴 상황입니다. 오래전부터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며 노래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버스킹을 금지하는 거리도 꽤나 많아져서 도무지 무얼 해야 할지 인생의 갈피가 잡히지 않는 느낌입니다. 식사는 밥을 먹을 돈이 없어서 무료 급식소 혹은 5,000원짜리 백반 무한 리필을 애용하는 중입니다. 그마저도 하루에 한 끼 식사하기가 힘들어서 일주일에 5끼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으니 살도 쭉쭉 빠지고 몸에 기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연습실에서 연습해도 뭔가 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실력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오피셜 이용준이라는 채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 노래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유튜브에서라도 들려주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나마 요새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영상을 만드는 재미에 빠져 잠시나마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는 그 순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음악에 대한 철학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무기력하고 정말 힘들지만 저는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저보다 힘드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어떤 일을 하시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람이 너무 그립거든요.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겨서 달달한 연애 중이에요. 남친은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키도 크고 얼굴도 꽤나 잘생긴 편입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달달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인데요. 저의 친한 친구에게도 이제 소개를 시켜줘야겠다 싶었어요. 친구랑 저랑 남자친구랑 술집에서 만난 뒤 친구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남자친구에게도 평소 친구 이야기를 많이 했던 터라 소개를 해주고 편하게 보면 좋겠구나 싶었어요. 평소 친구는 눈치가 없고 막말을 던지는 편이긴 한데 친구가 저랑 제 남친을 번갈아 보더니 근데 둘이 진짜 안 어울린다. 남친은 너보다 어려 보이고 이모랑 조카 같아. 그러는 거예요. 순간 기분이 정말 나쁘고 남친도 당황한 것 같아 보였는데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그냥 웃고 넘겼어요. 자리를 옮겨서 2차로 술을 마시는데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는 이날따라 술을 술술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기에 2차까지 마무리하고 집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옮겨서 조금씩 술기운이 도는 친구는 제 남친에게 내 친구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내 스타일이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남친도 당황하기 시작하고 민망해하는 눈치였어요. 괜히 친구랑 자리를 만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3차 가자면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자기가 쏘겠다면서 자꾸 한 잔만 더 하고 가자고 해서 결국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기고 나서 또 친구는 술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너무 취해버렸고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친과 같은 방향이었던 친구는 같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뻗었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술자리에서 제가 전화통화나 화장실 때문에 자리를 비웠을 때 제가 어디 성형을 했는데 성형을 해도 예쁘지가 않다. 가슴도 절벽인데 왜 만나냐. 자기는 자연산인데 글래머다. 가슴 큰 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 둥 저를 보내고 다시 술 마시러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또 자꾸 허벅지며 손을 잡으려고 해서 너무 곤란했다며 정말 친한 친구 맞냐고 묻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제 얼굴이 다 빨개졌어요. 저는 친구가 가끔 툴툴거리는 말투로 말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남친에게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나서 친구가 연락이 되어서 통화를 했는데 어제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말하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민망해서 안 나는 척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선 넘었던 친구, 솔직히 정 떨어지고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 이야기를 친구한테 해야 할지 그냥 말없이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슴 성형 이후 달라진 제 친구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친구 중에서 정말 키도 크고 늘씬하고 골반까지 있어서 부러운 몸매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살짝 빈약한 가슴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여름에 수영장 놀러 갈 때면 항상 수영복으로 고민을 하고 타이트하거나 노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옷이라면 나 가슴 많이 작아 보이지 않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친구가 마지막으로 사귀었던 남친이 친구에게 가슴이 너무 작다는 말을 해서 이러한 콤플렉스는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나 진짜 가슴 수술하고 싶어 라는 말을 자주 하던 친구였는데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고민을 하던 친구는 결국 가슴 수술을 진짜로 하고 왔습니다. 가슴 수술을 하고 나니 정말 오태가 달라지고 원래 좋았던 친구의 몸매는 연예인 부럽지 않은 몸매가 되었어요. 친구도 자신감 없던 모습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는 걸 보니 성형하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신감이 조금씩 지나치다 못해 날이 갈수록 노출이 심한 의상을 즐겨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소랑 어울리는 의상이 아닌 시도 때도 없는 노출이 있거나 타이트해서 가슴이 도드라지는 의상만 입다 보니 오히려 같이 다닐 때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날은 친구에게 말했죠. 땡땡아, 지나가는 사람이 다 너 가슴만 보는 것 같아. 조금 안 보이는 옷을 입어보는 건 어때? 사실 친구가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건 상관은 없지만 클럽도 아니고 너무 과하다 싶은 옷을 보통 때도 입고 주변의 시선도 좋지 않아 조언을 한 거였는데 친구의 반응은 너 지금 나 질투하는 거야? 다들 나 몸매 좋아서 쳐다보는 건데 왜 그래? 저는 너무 황당해서 이제 옷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친구는 만날 때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거의 이 친구의 사진사 수준으로 몇백 장씩 찍어줍니다. 그러면 야, 이건 각도가 이상하잖아. 내가 어떻게 찍어달라는지 이해 못했어? 짜증이 나더라고요. 노출 있는 사진으로 도배가 된 친구의 인스타그램에는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 모르는 사람들의 몸매 칭찬, DM들이 계속해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친구의 자신감 없는 모습에서 당당하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성형이 나쁘지 않구나 생각했는데 점점 더 도를 지나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실 정이 떨어져서 만나자고 연락 오면 피하고 싶어지네요. 친구와의 관계 참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사귄 지 3달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어요. 우연히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는데 키도 크고 외모도 정말 잘생긴 편에 속해요. 같이 다니면 주변 여자들의 시선이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전에 유명 아이돌 준비생이었고 지금은 현재 모델 일을 하고 있어요. 모델 쪽에서도 꽤나 유명한데 제가 모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개팅을 하다가 잘 되어서 사귀고 있어요. 어느 날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친구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팔로워가 정말 많더라고요. 사진도 한번 올리면 좋아요가 몇백 개는 기본이고요. 그때 제 남자친구가 인플루언서라는 걸 알았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남자들 보면 허세도 심하고 제대로 된 사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많았는데 제 남자친구는 정말 다정하고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저랑 친한 친구와 이제 인사를 시켜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카페에서 한번 만났어요. 다 같이 동갑이라서 말도 편하게 하고 친구도 편안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랑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친구도 시간 맞으면 같이 와서 밥도 먹고 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친구가 제 남자친구 험담을 저한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정말 다정하고 좋은 남자친구인데 남자친구가 별로라면서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 유명한 애들은 겉멋들은 허세충들이 많다. 여자들 DM도 많을 텐데 살펴봐라. 저는 친구가 남자친구 욕을 하는 게 너무 불쾌했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랑 좀 제발 헤어지라고 진짜 안 어울린다고 이런 말을 계속하는데 너무 듣기가 싫어서 다른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냥 자리를 피했어요. 이후 한동안 이런 말을 안 해서 친구가 이제 안 하는구나 싶었는데 그런 다음 그 친구랑 다른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다 같이 만날 일이 있었는데요. 친구는 가방에 종종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다이어리를 쓰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서 별로 눈여겨보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핸드크림 좀 쓰려고 친구한테 핸드크림 좀 쓴다고 말하고 가방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모르고 다이어리가 같이 쏟아져 나와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순간 다이어리가 펼쳐졌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남자친구 이름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카페에 있던 친구들 모두 당황하고 다이어리 주인이었던 친구는 주문을 하기 위해 자리에 없었는데 나머지 친구들과 저는 모두 순간 정적이었어요. 그리고 황급히 다이어리를 열어서 봤는데 좋아한다는 내용, 사랑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친구가 제 남자친구를 좋아해서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남자친구 험담을 하고 헤어지라고 했었다니 너무 소름 돋고 멘붕 오더라고요.
친구가 주문을 하고 와서 황급히 다이어리는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친구들 모두 현재 일단은 모르는 척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친구에게 정이 다 떨어지고 이제 남친과 함께 있는 자리에는 절대 부르지 않고 남친 이야기를 일절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다이어리 본 것을 이야기하고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 평범한 여대생입니다. 답답한 친구 때문에 사연 적어봅니다. 친구랑 저는 평범하게 학교 생활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틈틈이 하고 있어요. 놀고 싶은 주말에도 알바하면서 식비도 아끼고 알뜰살뜰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잔하는 걸로 위안 삼곤 해요. 그런데 제 친구 중 땡땡이는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저는 관심 있는 방송 내용이 아니었고 딱히 제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그 유튜버는 유튜브 방송도 하면서 아프리카 BJ도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친구가 힘들게 알바하고 나서 지쳐있다가도 종종 방송 보면서 힘나는 것 같다고 하는 걸 보니 그래도 좋은 효과구나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랑 함께 제 자취방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그날도 열심히 그 유튜버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날은 그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이라며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방송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그 유명 유튜버에게 돈을 쏘더라고요. 오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늘 방송 보면서 힘내고 있어요. 하면서 5만원씩 쏘는데 깜짝 놀랐어요. 친구는 알바하는 비용도 적다면서 옷도 잘 안 사고 가끔 밥도 못 먹고 다닐 때가 많아서 제가 밥을 사준 적도 있었어요. 생활비가 많이 드나?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 보이고 항상 일 때문에 피곤해 보여서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데 돈을 이런 데 쓰고 있었다니. 돈을 쏘면 유튜버는 친구가 보낸 댓글을 읽어주더라고요. 수많은 댓글 중에서도 돈을 쌌으니 읽어주는 거겠죠? 그러면 또 친구는 그걸로 며칠을 그 유튜버 아리를 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방송할 때마다 돈을 쏘니 이제 유튜버가 친구의 아이디를 외웠더라고요. 친구 아이디 말하면서 땡땡이 왔니? 하면서 아는 척도 해주더라고요. 그럴수록 친구는 그 유튜버랑 점점 더 친해지고 싶어서 돈을 쏘게 되고 친구는 결국 자기 생활비가 부족해서 새벽까지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개 더 시작했어요. 몸도 많이 상할 것 같고 힘들어 보여서 그만하라고 돈 쓰는 거 줄이라고 차라리 좀 쉬라고 말을 했는데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유튜버가 방송에서 친구 댓글을 읽어주거나 아는 척을 해주는 건 그냥 돈 쏘는 자기 팬들 관리하는 느낌? 그랬는데 차마 이 말은 친구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하지는 못했어요. 친구는 이런 식으로 돈을 쏘면서 유튜버랑 친해지면 혹시라도 사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방송 보니 시청자도 정말 많고 댓글도 읽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친구는 이것도 모르고 덕질 삼매경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 요즘은 말하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서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친구의 이런 덕질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친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썰을 풀어볼게요. 같이 일하다가 친해진 동료가 있어요. 첫 직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적응하는데도 힘들고 했는데 제 또래가 있으니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동갑이라 더욱 빠르게 친해진 것 같아요. 친구랑 퇴근하고 종종 회사 욕도 하면서 요즘 연락하는 사람은 있는지 다이어트 이야기, 또래 여자친구들이랑 똑같이 맥주 한잔 하곤 하는데요. 저는 주변에 친구들이 거의 다 모범생들이라 술 마시러 가지도 못하고 만나도 정말 술 한두 잔 마시고 헤어지곤 했는데 친구는 저랑 완전 다른 스타일이더라고요. 몸매도 좋고 섹시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친구는 술집에 가면 항상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면 같이 술 마시자고 하거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헌팅해서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 덕분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헌팅해서 술을 마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문제는 술을 마시면서 남자들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친구의 끼는 더욱 심해집니다. 친구는 굉장히 가슴이 큰 편인데 술을 마시면 덥다면서 옷을 벗고 거의 가슴골을 다 보여주면서 술을 마시곤 해요. 그러면 옆에서 마시는 남자는 물론 지나가는 남자들, 술집에 있는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곤 하죠. 또 술을 어찌나 술술 마시던지 술을 잘 마시는 것도 아닌데 항상 취해서 몸을 가누기 힘들 때까지 마시고 그렇게 취하면 항상 제가 챙겨줘야 하니 힘도 들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늦게 출근하는 경우도 많아서 종종 혼나곤 했어요. 거기다가 친구는 그냥 술 마시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닌 항상 이 남자 저 남자 헌팅했던 남자랑 술집에서 나가버려요. 저는 옆에 남자랑 덩그러니 있으니 불편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술 취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친구는 그 남자랑 나가고 싶은 거면 저한테 카톡으로 말을 해주던가 나가버리면 연락이 되질 않아요. 이런 일이 진짜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제는 저랑 술을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하룻밤 잠자리 할 남자를 찾아다녔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저랑 또 퇴근 후 스트레스 좀 풀고자 만났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제 뒤쪽에 있는 남자 테이블을 쳐다보면서 계속 힐끗힐끗 보고 또 친구의 습관, 겉옷을 벗고 노출을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날도 어김없이 그쪽 테이블에서 같이 술 먹자고 해서 같이 먹다가 친구는 자기 옆에 있던 남자랑 사라졌어요.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있으니 저는 이 친구랑 더 이상 술자리를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만 두고 가는데 다음날 잘 들어갔는지 이런 말도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남자랑 같이 놀 사람 찾고 싶은데 받아주는 친구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밝히는 스타일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친구의 이런 행동에 지쳐서 이제는 일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제가 피하고 있어요. 친구가 주변에 친한 여자친구들은 없고 대부분 아는 오빠들만 있던데 이런 행동들 때문에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간 거 아닌가 싶네요. 저에게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로서는 정말 좋은데 친한 남자 사람 친구들에게는 소개를 해주기가 힘들 정도로 방탕한 삶을 즐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남자 많이 만나보고 노는 거라 생각하고 저는 친구의 사생활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어요. 남자들 좀 좋아하고 자주 놀러 다니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심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더 친해지니까 친구의 사생활들을 알게 됐는데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깜짝 놀랐어요. 친구는 심지어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기본에 원나잇도 종종 하고 다니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보고 놀랬어요. 나한테도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는 일찍 잔다고 하고 저랑 클럽을 갔습니다. 그래, 친구가 걸리지만 않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술값, 편의점에서 군것질한 것들, 카드 내역은 싹 문자를 지우고 혹시라도 전화 오면 당황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거짓말을 하면 당황하거나 혹시라도 걸릴까봐 연락을 피하곤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원나잇 하는 남자랑 있을 때도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전화를 다 받고 카톡도 답장을 다 해줘서 그렇게 오래 만난 남자친구한테 걸리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원나잇 한 남자도 아무도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문제는 며칠 전에 일어났어요. 친구가 다급하게 전화가 오더니 자기 임신한 것 같다고 울면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저도 깜짝 놀라서 친구네 집으로 갔어요. 친구가 한동안 생리를 하지 않았는데 평소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서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말았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설마 아니겠지? 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는데 임신으로 나왔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원나잇을 꽤나 자주 하고 다녔던지라 지금 아이의 아빠도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걸리지 않게 원나잇 한 남자와는 절대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임신이 됐는지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일단 아이를 지우고자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20대 초반인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없는 상황이었고 친구는 멘붕인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연락도 없이 몇 달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일도 그만두고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려서 아무도 못 만나고 지낸 것 같더라고요. 일을 못하는 동안 필요한 돈 모두 친한 언니한테 빌려서 빚도 생긴 상황이에요. 남자친구랑은 만날 수가 없게 돼서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빚도 생기고 친구는 지난날을 엄청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뭐라 위로해줄 말이 없어서 친구 이야기만 듣고 왔네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입학 이후로 딱 제 스타일인 남자애가 있더라고요. 외모는 물론 옷 스타일도 제가 원하는 남친 룩에 성격도 다정하고 볼 때마다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친하게 어울리는 친구 몇 명 무리가 있는데 그 친구들과 저 친구 괜찮다는 말을 자주 했던지라 친구들도 제가 그 남자애를 좋아하는 걸 다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다가오더니 제가 좋아하는 썸남을 자기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나도 좋아해도 되지?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저는 썸남과 꽤 자주 연락하고 지내고 서로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엄청 대놓고 티내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친구는 적극적으로 남자애한테 말도 걸고 연락처도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학과에서는 제 친구가 썸남 남자애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러다가 혹시 친구랑 잘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들면서 조금씩 티를 내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는 썸남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다정하게 대해준 행동, 언제 만나기로 했다는 내용을 자랑하듯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친구한테 자기는 키가 크고 모델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그랬다며 자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키가 중간 정도이고 살짝 통통한 편인데 친구는 키가 크고 늘씬한 모델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 전혀 다른 느낌인데 썸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친구한테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락은 저랑 거의 매일 하고 저녁에 통화도 자주 하는데 지금 간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썸남과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너가 키가 큰 여자 좋아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냥 늘씬하고 비율 좋은 여자가 좋다고 했다 그러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는 저랑 제 친구가 썸남을 좋아하는 걸 썸남도 알고 학과 애들도 거의 다 아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저랑 만날 때는 거의 사귀는 것처럼 스킨십도 하고 다 해주는데 사귀자는 말은 절대로 안 하네요. 슬슬 저도 지치기도 하고 친구는 저와의 관계가 중요하진 않은지 어떻게든 썸남 꼬시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내다가는 썸남과 친구 모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고민입니다. 썸남은 이제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저랑 제 친구랑 둘 다 만나면서 사귀자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썸남에게 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리하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내는 게 괜찮을까요? 괜히 어중간한 사이가 돼서 학교 생활할 때마다 불편해질까봐 걱정이에요. 3학년 때 잊혀지지도 않고 더러웠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태권도 학원을 다녔었는데 사범님도 착하시고 좋았어요. 어느 날 사범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와 태권도 학원에서 서로 볼살을 만지며 우와 너는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약간의 터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범님이 불쑥 찾아오고서는 저희 볼을 주무르는 겁니다. 솔직히 이때도 완전 화나고 불쾌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때까진 괜찮았습니다. 근데 집 가는 차량에서 제가 집이 가장 멀어서 저만 남아있는데 운전석에 운전하고 있던 사범님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를 보고 머리를 대서 누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누웠고 그 사범님은 제 볼살을 계속 주무르며 5분가량 그렇게 주물렀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나이였기에 겁을 먹어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겁이 나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완전 불쾌해하고 있는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다 못해 저 오늘은 거기에 안 누우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며 너 그럴 거면 내려 라고 하길래 저는 차에 타지도 못하고 15분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이 짓을 6개월 동안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란빵이라고 별명을 짓더라고요. 제가 로션을 바르고 가지 않은 날에는 오늘은 까칠한 계란빵이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너무 불쾌해서 엄마에게 힘들다는 핑계로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1년을 지나갔습니다. 동생은 같이 학원을 다녀서 이 짓을 본 적도 있습니다. 동생은 어려서 말리지도 말하지도 못했죠. 정말 후회되는 게 그때 왜 말을 안 했나 후회가 됩니다. 또 남자 어른만 보면 자꾸 이 일이 떠오릅니다. 잠도 잘 이루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꼭 사람이 저밖에 없을 때나 동생만 있을 때 했어요. 지금이라도 주변에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6개월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검소하면서 착실한 모습이 좋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는 대학생 커플로 학교 생활도 하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 만나서 데이트를 하곤 합니다. 남자친구는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도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더욱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용돈을 따로 주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평소에 인스타그램의 맛집으로 유명한 곳 핫플레이스 가고 싶었던 곳을 보다가 남자친구랑 나중에 가려고 저장을 해놓곤 하는데요. 어디를 갈지 여기저기 링크를 보내주면서 물어보았어요. 남자친구는 한강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같이 만나서 한강을 갔어요. 한강도 오랜만에 가니까 돗자리에 텐트, 데이트하러 온 커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랜만에 왔더니 정말 재밌었어요. 주변에 보니 치킨도 시켜 먹고 이것저것 배달시켜서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슬슬 배가 고파서 남자친구에게 우리도 같이 주문해서 먹자고 했더니 자기가 먹을 걸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에 간 남자친구는 꼴랑 삼각김밥 2개를 사왔습니다. 이걸로 배도 안 찰 것 같고 뭔가 데이트하려고 만났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거든요. 기분이 살짝 상했는데 분위기를 망치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 데이트를 할 때였어요. 이번에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번 주말에 뭘 할까 했더니 자기네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알바도 하느라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놀러 갔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같이 밖에도 나가서 놀고 싶었는데 솔직히 아쉽긴 아쉬웠어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주려나 기대했었는데 그냥 라면 하나 끓여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걸로 부담을 주기는 싫고 참았어요. 처음에는 알뜰살뜰한 남자친구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만났는데 매번 이런 식의 데이트를 하다 보니 저도 이제는 어디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남자친구가 부담을 느낄까봐 말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사귄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기념일이기도 하고 남자친구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구입했어요. 남자친구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하니까 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밥도 먹고 데이트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공원에 가서 데이트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준비한 선물을 일단 남자친구에게 선물했는데 남자친구는 너무 마음에 들어하면서 신어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리고 나서 제 선물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이런 기념일을 원래 잘 안 챙기는 스타일이라 잊고 있었다고, 또 요즘 생활비가 많이 부족해서 빠듯하다고, 다음번 기념일에는 챙겨준다고 그냥 넘어갔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말을 하자니 남자친구 욕할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혼자서 참고 있는 중이에요. 남자친구가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하니 제가 참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처럼 남친 집에서 데이트를 하기 위해 갔는데 아니 글쎄 아이패드를 샀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닌 아이패드를 남자친구가 어떻게 샀는지 궁금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부터 갖고 싶어서 이번에 샀다는 거예요. 저랑 기념일 선물은 챙기지도 않고 데이트 비용도 아깝다고 하면서 100만 원이 넘는 아이패드 산 걸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돈 이야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얼마 못 가서 애플워치를 새로 샀다고 하네요. 아이폰이랑 함께 쓰면 편하다는 둥, 이런저런 애플워치 장점들을 말하는데 참다 못하고 말했어요. 나랑 데이트하는 비용은 아까워서 집이나 공원, 한강 가서 데이트하고 기념일 선물은 요즘 힘들어서 준비도 못했다면서 이런 아이패드 애플워치는 어떻게 사는 거야? 했더니 일할 때 있으면 편리하고 인강 듣거나 할 때 필요하다는 둥 저를 위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변명을 듣자 하니 이 남자친구랑 계속 사귀는 게 맞나 싶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자니 쪽팔려서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헤어지는 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3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만날 때마다 이런 남자를 내가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 다정하고 외모도 누가 봐도 정말 잘생겼어요. 같이 다니면서 주변에서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알콩달콩 사귀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는 남자친구 집에서 빈둥빈둥 핸드폰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쇼핑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오빠가 사줄까? 하면서 같이 구경하자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냥 박시한 티에 청바지 입는 평범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오빠가 골라주는 옷 스타일들 대부분이 엄청 파진 원피스, 짧은 치마, 가슴이 훤하게 보이는 옷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사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초딩처럼 옷을 입고 다녀서 오빠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싶어서 오빠가 주문해준 옷으로 데이트를 할 때 입고 나갔어요. 처음 입어보는 노출이 있는 옷이라 데이트하는 내내 신경 쓰이고 빨리 집 가서 옷 갈아입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저의 생각을 모르는 오빠는 계속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빠의 이런 취향을 받아줘서일까요? 이날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하루는 집으로 택배가 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빠가 주문한 것 같아서 오빠한테 연락을 했죠. 오빠, 택배 와 있는데 이게 뭐야? 땡땡이 서프라이즈 선물이야. 그래서 저는 뭔가 궁금해서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뜯어봤어요. 박스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가슴을 겨우 가릴 듯한 브라에 티 팬티를 선물했더라고요. 이걸 만날 때 입고 오라는 건지 아니면 저를 놀리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날 이후로 자꾸만 집으로 배송되는 섹시한 의상과 속옷들로 인해 지금 너무 혼란스럽네요. 보통은 노출이 있는 옷을 입으면 남자친구가 이런 거 입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만나왔던 남자친구들과 다른 스타일이라 당황스럽네요.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남자친구 이상하다고 말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또 입고 나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사랑스럽다는 듯이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만날 때마다 오빠가 입고 나오라는 옷이나 속옷들이 좀 도를 지나치는 것 같아서 이걸 계속 받아줘야 하나 고민입니다. 이런 점만 빼면 성격이 이상하거나 변태기가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요. 항상 다정하고 저만 좋아해주는 오빠인데 이전에 알고 지낼 때는 이런 성향이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남자친구에게는 이런 옷이나 속옷들을 입으라고 하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말을 꺼냈는데 왜 사귀는 사이에 이런 것도 못해주냐고 하네요. 제가 문제인지 남자친구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점만 빼면 사귀는데 전혀 문제가 있진 않은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맞춰줘야 하나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 이야기 사연 보내봐요. 저랑 언니 한 명, 동갑 친구 이렇게 3명이 정말 친했어요. 회사를 하고 각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도 꾸준하게 연락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는데 자리를 잡지 못해서 결국 지방에 있던 본가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래도 종종 친구가 서울로 놀러 오거나 다른 언니와 함께 지방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곤 했어요. 제가 최근에 일하고 있는 직장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회사에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인지라 오전 시간을 보다 알차게 사용하고 싶어서 강남역에서 중국어 수업을 듣고 넘어가곤 하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학원을 가다 보니 출근 전에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친해진 언니랑 둘 다 같이 출근 전에 카페에서 모닝 세트로 빵도 먹으면서 커피로 잠을 깨곤 했는데요. 제가 종종 이런 건 단톡방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정말 자랑을 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지금 이거 먹고 있어 이런 의미였는데 친구가 비꼬면서 넌 강남에서 일하니까 아침에 브런치 먹고 그러나 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별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남에게는 이렇게 보여질 수 있구나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한 지 꽤나 오래되었는데 종종 협찬이 들어오곤 해요. 이때는 유명한 페스티벌에서 무료 티켓을 줬는데 친구는 지방이라 오기 힘들 것 같고 저랑 그 친한 언니랑 가고 남은 티켓은 다른 친구 공짜로 줬어요. 혹시라도 서운해할까봐 친구한테는 미리 말을 했죠. 그랬더니 또 넌 서울 사니까 이런 혜택도 누리고 사는구나. 지방에는 이런 공연도 안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넌 모르지? 맨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간혹가다 이러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랑 친구랑 비슷한 시기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며.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그랬더니 내 친구가 그러던데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술 접대 때문에 룸살롱 이런 데 많이 간대. 너네 오빠도 그런 데 많이 갈걸? 오빠 차는 뭐야? 이러더라고요. 친구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는 오빠였는데 차가 좀 고가의 외제차였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는 오빠도 차가 나름 꽤 좋은 차였어요. 차 종류를 말했더니 더 이상 깔 게 없었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SNS에서 친구들이랑 뭐 먹으러 간 사진이나 카페 올리면 강남에서 이러니까 그런 거 누리는 거라고 말하질 않나. 나중에는 뭔가 사진을 올리려고 해도 이 친구가 보면 기분이 나쁘려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니까 참아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얼마 전에 터졌어요. 친구가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려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더 일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일하게 되었나봐요. 그러면서 매일같이 서울 타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넌 왜 회사 안 옮겨? 이런 말 하기 미안한데 난 너보다 더 편하게 일하는데 너보다 돈 많이 받는데 이러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업종이 패션 쪽인데 사실 이쪽 업계는 박봉인데다가 업무가 정말 바쁘거든요. 참다가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고 속 시원하냐? 이렇게 말하고 단톡방도 나가버렸습니다. 약 올릴 거 다 약 올려놓고 개인톡으로 아직도 화났냐고 하는데 앞으로 그냥 안 보고 살까 싶어요. 요즘 저의 고민을 말해볼까 합니다. 제가 늘 덤벙거리고 회사에서 실수를 종종 해서 혼나곤 했었는데요. 저와 동갑인 동기 중에 한 명은 어찌나 야무지게 일을 하는지 제가 봐도 예쁨 받을만 하구나 싶더라고요. 업무도 항상 꼼꼼하게 잘하고 대처 능력도 뛰어나서 제가 본받고 싶은 친구이기도 했어요. 사무실 내에서 동갑이 많지 않아서 그나마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이 친구밖에 없었는데요. 동갑이기도 하고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저는 워낙 꾸미는 걸 좋아해서 옷 쇼핑도 좋아하고 화장도 누구한테 잘 보이기보다는 그냥 제 만족으로 신경 써서 하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는 수수하게 하고 다니는 편이더라고요. 화장도 거의 하지도 않고 액세서리도 없고 옷도 그냥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다녔어요. 그냥 패션이나 메이크업에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친해지고 보니 친구도 꾸미고 싶긴 한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몇 군데도 알려주고 인스타그램도 서로 팔로우를 했죠. 친구도 일을 하다가 제가 잘 못하고 헤매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서 회사 업무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친구는 인스타그램도 계정만 있고 전혀 하진 않았는데 자기도 해보고 싶다며 조금씩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옷 예쁘게 잘 입은 날은 데일리룩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뷰티 정보도 공유하는 것도 종종 올리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피드 예쁘게 꾸미는 방법도 알려주고 화장품도 세일할 때 정보도 함께 공유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친구랑 같이 커피 한잔 하려고 마주쳤는데 제가 샀던 옷을 그대로 똑같이 샀더라고요. 친구랑 이런 패션이나 화장품 정보 공유하는 건 좋은데 사실 너무 똑같이 하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 우연의 일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인스타그램에도 사진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올린 피드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해시태그는 거의 똑같이 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로 따라하지 말라고 하기도 뭐하더라고요. 또 회사 일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만났는데 제가 사고 싶어 했던 귀걸이를 샀더라고요. 친구는 자기가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좋아하는데 그냥 제가 샀던 옷, 액세서리, 가방들을 그대로 따라 사고 있어요. 인스타그램도 거의 똑같이 따라하는 중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머리를 단발로 잘랐는데 글쎄 헤어까지 똑같이 커트를 했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저랑 그 친구랑 너무 비슷해서 헷갈린다는 말을 자주 듣네요.
자꾸만 저를 너무 따라하는 이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